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출발업 펜다운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세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요. 종목별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옵션 만기일 참 어렵게 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적인 매도를 하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P&E 솔루션 등 2차전지 전기차, 친환경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대차의 아이오닉 출시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융 섹터들도 은행과 보험주들 소폭씩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섹터들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오후부터 힘을 내더니 오늘도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모두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현대산업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주들의 흐름도 양호한 모습, 오늘은 특히 만도 등이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해운 쪽만 본다라면 현대상선도 폭락 이후에 오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글로비스의 상승도 강력하게 눈에 띄면서 20만 원대에 접근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좀 더 바란스를 잡아주고 있는 반면에 화학주들도 좀 탄력이 약간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중공업에 좀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바로메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미약분, 동아소시홀딩스, 인트론바이오, HLB, 하메스 아이언스 등까지 고르게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소폭의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롱 생명과학의 급등이 일단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IT 섹터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이 좀 고르게 상승해주면서 SDI까지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쪽은 별로 없는데요. 내수 쪽, 그동안 좀 시장 대비해서 잘 견뎌줬던 내수 쪽에서 이 소폭의 하락이 좀 있습니다. 제일제당이라든지 CJ ENM이라든지 CJ CGV 같이 좀 내수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소폭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14개인데 지금 공통 분모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이 전기차 쪽 아닌가 싶습니다. 삼화콘덴서나 LG머티리얼즈, 우리산업 모두 다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탄력 좋은 종목은 에코프로, P&E 솔루션 이쪽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주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금 좀 연속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와 전기차 2차전지 섹터가 거의 코스닥 쪽에서의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는 양시장을 어우러서 다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2차전지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갈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중국 시장 기본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현대차가 강하게 아이오닉을 출시하면서 흐름을 좀 이끌게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LG나 삼성이 투자를 하는 장비 쪽이 좋듯이 현대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는 역시 부품이라든지 장비 쪽의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흐름 에코프로가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좀 급등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고가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직도 좀 여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고점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11년도에 고점이 한 18,000원 정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선인 15,000원을 오늘 좀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 2009년도에 있었던 고점 부근이 15,000원대 후반 16,000원 부근까지 오늘 급등했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매물을 좀 잘 받아내는지 에코프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4,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좀 대장 역할을 해줬던 P&E 솔루션도 오늘 상승 탄력은 좀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직전 고점대 부분이 1,700원 부근에서 좀 저항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9,8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추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서 우리산업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계속적으로 후발주들도 좀 계속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낙폭과대 컨셉의 종목군들 좋습니다. 특히 조선주들 오늘 좀 급등하는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위쪽으로도 좋고 현대상선도 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낙폭과대 대형주들 얼마 전에 건설주 가던데 이제 좀 순환매인가요? 갈 때가 됐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낙폭 과대주들의 쓰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들도 정말 갈 때까지 갔던 종목들이고요. 조선주들도 갈 때까지 갔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난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오늘 얘기 나온 거로는 일단 실적은 좀 흑자 전환 쪽 흐름이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미쳤고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낙폭 과대 상태는 항상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만 기본으로 보더라도 한 93,000원대 저항은 1차적으로 조금 염두에 두시는 전략적인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대상선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점권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로 단기는 21선 부근이 한 3,7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선, 해운 이런 쪽들이 워낙 안 좋았던 섹터고 올해 조금씩 원자재 시장이 좀씩 좋아진다라면은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해운 섹터이기 때문에 해운 섹터들은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원자재들의 가격의 좀 변동성을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전략만 들고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좀 저항대까지만 좀 버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바이로메드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이로메드도 계속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큰 수주권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돌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소문이 돌면서 23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실상 뚜껑을 열고 봤을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수주가 나와서 시장에 좀 실망감을 가져주면서 다시 15만 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대감 계속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19만 5천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좀 설정을 하셔서 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확인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관련주들 인트론바이오라든지 HLB 이런 것들도 좀 소폭씩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가뿐하게 6%대 날아오릅니다. 게임주들 썬데이토즈나 웹젠 쪽으로도 덩달아 좀 강세 흐름 나오는데요.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게임주들도 정말 갈 때까지 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갈 때까지 간 섹터를 찾는다면 아마 거래소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거래소의 건설조선이 갈 때까지 갔다라면 게임주들도 코스닥에서는 갈 때까지 갔던 섹터입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컴투스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서 이 시간 통해서도 몇 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 강력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올해 출시되기 상반기에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원더택틱스에 대한 기대감 일단 지금 9위까지 올라 있다라고 일단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그동안 서머너스 워에만 너무 기대했었던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미진했었는데요. 최근에 투신권과 기금 쪽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한 13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 좀 매물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3만 원 돌파 여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에서 13만 원대 후반 정도 1차적인 좀 목표 설정하시고 트레이딩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에서 1,400개 넘는 종목이 오르는데 이런 날 한 1, 2%만 밀려도 상당히 좀 상실감이 크죠. 지금 셀트리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호한 조정일까요? 불안한 조정일까요? 셀트리온도 워낙 기대감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싸 보이는 다른 종목들로의 이동을 위한 일정 부분 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도 2월달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 기대되는 부분들을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 수준에서만 본다라면 10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주들 그동안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섹터 쪽들한테 일정 부분 좀 양보하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희가 게임주 얘기해봤었는데 왕따가 있네요. W게임즈 8%나 급락인데요. 왜 그런 건가요? W게임즈가 사실 들어올 때 워낙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좀 들어왔었는데요. 실적이 실제적으로 좀 탐방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그동안 컸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다시 좀 저점이 깨지는 상태인데요. 일단 W게임즈는 좀 실적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빠지는 급락한 이유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48,000원대 회복력 여부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락주 하나만 간략하게 볼게요. SK컴즈입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얘기만 나오면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컴즈도 상당히 좀 어려운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급락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로 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일단은 4,500원대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관심을 끌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뭐 낙폭과대 상태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지 않는다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최대 저점이 과거로 따져본다라면 한 3,000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혹시나 추가 하락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한 3,400-500원 선에서도 좀 지지력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고 수급의 변화를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